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도움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 김연우 씨는 상실과 후회 속에서 무너졌지만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삶의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사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 모든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저는 요리에 인생을 바쳤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바칠 시간을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았죠.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세상은 쉬운 게 없단다. 농사일도 그렇고 도시에서 일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야.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 도전해라.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아버지의 그 말이 제게는 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물에 젖어 터지고 찢어져도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주방의 칼소리,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점점 요리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이 알려졌고 마침내 작은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가족과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제 딸 은서는 아빠인 제가 바쁘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늘 바쁜 주방 안에서 전화 한 통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빠를 기다리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은서는 항상 밝은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저를 닮아 요리에 관심이 많고 저희 뒤를 이어 요리를 전공하고 싶다고 해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대학의 조리학과에 합격했거든요. 은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제게 다가와 부탁했습니다. 아빠, 이번 졸업식엔 꼭 와야 해요.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랑 사진 찍는다던데. 아빠가 없으면 나는 가족 사진 못 찍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는 딸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번 졸업식엔 내가 꼭 갈게. 약속이다. 그 말에 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처럼 그날도 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졸업식 당일 레스토랑의 주요 냉장고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재료들이 상할 수 있어 모든 요리 계획이 무너졌죠. 점심부터 예약 손님이 가득 찬 상황에서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보, 졸업식 늦으면 어떡해요? 은서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말에 저도 답답했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알잖아. 지금 냉장고 문제 해결 안 하면 오늘 손님들한테 큰 실망 줄 수 있어. 은서한테 미안하지만 저녁에 제대로 축하해 줄게. 정말 미안해.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늘 나중에라고 하면서 당신은 한 번도 가족을 우선으로 둔 적이 없었어요. 오늘만큼은 다르길 바랐는데. 아내의 말이 저를 찔렀지만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과 약속했죠. 은서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저녁엔 멋진 자리 준비해놨으니까 아빠 믿어줘. 믿어줄게요. 그런데 아빠, 이번엔 정말 늦지 마세요. 아빠 때문에 오늘이 망치면 안 돼요.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상황을 마무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내와 딸은 제가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먼저 갔고 저는 금방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평생 후회할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스토랑의 문제를 간신히 해결하고 예약한 식당으로 향할 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졸업식에 가지 못한 건 분명 제 잘못이었고 저녁만큼은 딸과 아내에게 제대로 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죠. 이제 도착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은서가 좋아할 거야. 조금 늦었지만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식당에 도착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내와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이건 분명 이상했어요. 데스크에서 예약자 이름을 확인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저에게 식당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일행분들과 따로 오셨나요? 아직 자리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이 몇 번 울린 뒤에야 누군가 전화를 받았고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혹시 이 핸드폰 번호 가족분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왜요?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사고요? 지금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서울병원 응급실로 바로 오세요. 저는 정신없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내와 딸을 보는 순간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은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같이 갔더라면. 제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두 사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매일 술에 의지하며 방황했고 레스토랑도 내팽개쳤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좀 정신 차려. 지연이랑 은서도 너 이렇게 망가지는 거 바라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멀쩡할 수 있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친구의 말에도 저는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가족들을 외면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홀로 길거리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날 졸업식에 같이 안 갔을까? 레스토랑에서 같이 출발했더라면.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레스토랑도 요리도 모두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은 레스토랑은 먼지와 침묵으로 가득 찼고 그 안에는 잃어버린 시간들과 후회뿐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술에 취해 거리를 방황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던 날이었기 때문이죠.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저는 아내와 딸의 환영을 본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저는 평소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은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야? 너 맞지? 거기 있는 거야? 은서는 졸업식 때 입었던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든 채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거기서 뭐해? 아빠가 왔어. 기다려. 저는 미친 듯이 딸아이를 쫓아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옷이 빗물에 젖어 몸이 무거워졌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나 딸의 모습은 골목길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들려온 건 자동차 경적 소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날아가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도로 위에 쓰러졌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차에서 급히 내린 운전자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버려둬요. 난 괜찮아. 병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딸을 찾아야 해요. 운전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치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서야, 어디 있는 거야? 아빠가 왔다고. 아무리 외쳐도 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빗물은 점점 더 거세게 흘러내렸고 제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골목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서야, 아빠가 잘못했어. 눈물과 빗물이 섞여 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는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제 몸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은서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본 듯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었죠. 다시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렇게 저는 골목길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들리세요? 누군가 제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다급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여기 피가 나고 있어요. 119, 빨리 신고해야 해요. 그녀는 제 몸을 부축하며 다급히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긴 머리에 걱정이 가득한 눈동자. 그 모습은 마치 은서야, 은서, 맞니?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니에요. 아저씨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분명 은서가 아니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를 다독이며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구급차가 금방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꼭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은 무너져 내린 제 마음의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아래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죠. 머리가 무겁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 환자분이랑 무슨 관계세요? 관계는 없어요. 길에서 쓰러진 걸 봐서 그냥 돕고 싶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어렴풋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응급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좀 괜찮으세요?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나를 도운 건가요? 네. 골목길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학생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학생의 얼굴은 떠난 딸 은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 자리로 돌아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현우 씨,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머리에 약간의 열상으로 몇 반을 꿰맸고요. 골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영양 상태가 매우 나쁘시네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좋겠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만류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며칠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 대화를 듣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제가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없다고 하시니 걱정이 돼서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녀의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흔들렸습니다. 딸 은서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걱정을 해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입원하죠.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 자꾸만 딸 은서가 떠오르네. 은서도 이렇게 나를 걱정했을까? 죄책감과 새로운 감정들이 뒤엉켜 마음이 복잡했지만 여학생과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그만 귤봉지를 두 손에 꼭 쥔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과 안도감이 섞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저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걱정돼서 와봤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침대 머리맡을 정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와주다니 참 고맙네요. 일부러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학생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침대 옆 탁자에 귤 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저씨가 괜찮아지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자신을 왜 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다연이라고 해요. 학교 수업 끝나고 요리 재료 사러 근처 시장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쓰러져 계신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른 뛰어가서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이 요리 재료라는 말을 꺼낸 것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혹시 전공이 요리랑 관련된 건가요? 정다연은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 호텔 조리학과 다니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정다연의 열정이 묻어나는 말투에 저는 잠시 저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렘과 열정이 그녀의 말에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제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아버지가 생각났다고 했죠.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신 건가요? 정다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아저씨를 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저는 정다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녀가 젊은 나이에 겪었을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정다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특히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꾸려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제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는 저희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 채 술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저 자신과 달리 그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단히 삶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다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주제 넘지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저씨 가족분들도 하늘에서 아저씨가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예요. 술도 끊으시고 다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요. 그러면 아저씨도 편안해지시고 가족분들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 같았지만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마치 저희 딸 은서가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다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녀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렇게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바랄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다연의 말처럼 술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보자. 술도 끊고 더 이상 무너져 있으면 안 되지. 정다연이 가져온 귤봉지가 병실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봉지는 저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희망을 주는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던 레스토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비워두었던 공간은 정막이 흘렀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방을 둘러보며 손으로 낡은 조리 도구들을 만졌습니다. 이곳은 한때 저의 열정과 꿈이 담겨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다시 열기 위한 준비로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청소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도전이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아저씨, 가족분들도 하늘에서 아저씨가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꼭 행복하게 다시 살아보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저희 발걸음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다연이 어렵게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 떠올라 한편으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요.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니까 제가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든 하고 있어요. 나중엔 꼭 프랑스에 가서 연수도 받아보고 싶어요. 제 꿈이니까요. 그녀의 말 속에 담겨 있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녀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한 딸 은서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다연과 은서는 나이대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저는 딸 은서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은서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다연은 마치 은서가 살아있다면 그 나이에 하고 있을 이야기를 들려준 듯 했습니다. 정다연을 위해 무언가 해주면 딸 은서에게도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작업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다연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해 그녀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과 상의 끝에 익명으로 그녀에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요리 연수 프로그램에도
후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다연, 학생이 꼭 프랑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연수 비용 전액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다연이에게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측은 감동하며 저희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레스토랑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사업도 확장되었습니다. 확장된 규모에 맞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고 주방 보조와 서빙 직원을 뽑기 위해 서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서류 검토는 주방 책임자인 강주혁 셰프가 맡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이번에 지원자가 꽤 많습니다. 요리 전공자도 있고 경력직도 있어서 면접에서 신중히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서류는 주혁 씨가 검토하고 면접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저는 면접 날까지 지원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면접 당일 지원자들과 한 명씩 마주하게 되었죠. 면접장에 들어온 지원자 중 한 명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다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반가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한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다연입니다.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했고 이곳에서 제 실력을 더 갈고 닦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지원서를 넘기며 저는 그녀의 경력과 학업 기록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정다연 씨, 지원서에 보니 학창 시절부터 요리에 열정이 많았던 것 같네요. 특별히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요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처럼 요리를 통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요리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면서 저만의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지했고 저는 그녀의 열정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레스토랑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요? 처음엔 배우는 자세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이 레스토랑만의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그녀를 지원하며 느꼈던 막연한 확신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다연은 단지 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레스토랑에 필요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였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저는 강주혁 셰프에게 말했습니다. 주혁 씨, 정다연이라는 지원자 기억나요? 그 친구를 꼭 채용하고 싶습니다. 셰프님도 같은 생각이셨군요. 그 지원자는 면접 답변도 훌륭했고 실력도 기대됩니다. 결국 정다연은 레스토랑의 새로운 주방 보조로 합격했습니다. 며칠 후 정다연의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하얀 셰프복을 입고 밝은 미소로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셰프님, 오늘부터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다연은 레스토랑의 일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긴장한 얼굴로 주방을 오가던 그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동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늘 밝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다연은 재료를 가지러 창고로 가던 중 우연히 주방 책임자인 강주혁과 다른 직원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셰프님, 김 셰프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가족을 잃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던데 다시 이렇게 레스토랑을 재개하신 거 보면요. 그렇지.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김 셰프님 상태는 말 그대로 망가져 있었어. 술에 절어서 방황하던 분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셨대. 무슨 계기라도 있었던 걸까요? 듣기로는 어떤 대학생이 골목에서 쓰러진 김 셰프님을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그 학생 덕분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학생을 몰래 도왔다고 하더라고. 장학금이랑 해외 연수 프로그램까지 다 지원하셨다던데 그 학생은 아마 몰랐을걸?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연의 머릿속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가 대학생 시절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던 그때 자신이 받았던 장학금과 프랑스 연수 기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떨렸습니다. 설마 그 학생이 나였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다연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을 더는 참을 수 없어 곧장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현 씨, 무슨 일이에요? 다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CF님, 제가 조금 전 들었어요. CF님께서 어떤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프랑스 연수 프로그램까지 지원했다는 이야기를요. 그게 혹시 저인가요? 저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다현 씨였어요. 몇 년 전 비 오는 날 술에 취해 교통사고로 길에 쓰러져 있던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다현 씨였어요. 그때 나는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이유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죠. 다현 씨는 나를 구했을 뿐 아니라 그날 했던 말이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시 일어서세요. 하늘에서도 가족분들이 그걸 바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내와 딸이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원치 않을 거라는 거요.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그때랑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저씨, 아니 셰프님을 도운 게 아니라 셰프님 스스로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 때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멋진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 꿈에 한 걸음 다가섰네요. 우리 레스토랑에서 그 꿈을 이루도록 내가 도울게요. 정다연은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셰프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꼭 실력 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다연은 주방에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레스토랑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은 제게 또다시 살아갈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녀가 꿈꾸는 요리사의 길을 응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연은 레스토랑에 입사한 이후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눈빛 하나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그녀는 주방의 구석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어 저의 요리 과정을 꼼꼼히 적어두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아 주방에서 레시피를 연구하며 스스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 날 다연이 한밤중까지 주방에서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현 씨, 아직도 안 갔어요? 요즘 계속 늦게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아, 셰프님. 죄송해요. 방해가 되진 않으셨나요? 새로운 소스 조합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셰프님이 알려주신 기본 레시피를 응용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다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소스를 한번 맛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요. 간은 조금만 더 조절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다현 씨,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렇게까지 노력하다니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셰프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싶어요. 셰프님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현 씨,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려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집이 꽤 멀다고 했잖아요. 다연은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퇴근 후에 집에 가면 많이 늦어서 잠이 부족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요리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곧바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사택을 하나 마련해 둘게요. 출퇴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요리에 투자해요. 다현 씨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 역할이니까요.
다연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셰프님,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다현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믿고 돕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그날 이후로 다연은 직원 사택에 머물며 더욱 집중해서 요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눈에 띄게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레스토랑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다연이 사무실로 찾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셰프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다현 씨? 다연은 자신의 노트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셰프님, 요즘 밀키트가 정말 인기라는 거 아세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집에서 쉽게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희 레스토랑 시그니처 메뉴로 밀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다연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밀키트라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요리의 손맛이 그대로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다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셰프님, 제가 레시피를 연구해 볼게요. 손님들이 집에서도 우리 레스토랑의 맛을 느낄 수 있다면 레스토랑의 이름도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다현 씨가 이렇게 확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 요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건 꼭 기억해야 해요. 그날 이후 다연은 주방 한쪽에 밀키트 개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를 어떻게 밀키트로 구현할지 연구하고 맛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방법과 조리법을 고민했죠. 하루는 그녀가 샘플을 가져와 제게 시식해 보라고 했습니다. 셰프님, 이게 제가 만든 첫 번째 샘플이에요. 드셔보시고 의견 좀 주세요. 저는 그녀가 내놓은 음식을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맛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미가 느껴졌고 그녀의 노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현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손님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포장 디자인과 판매 방식만 잘 준비하면 되겠어요. 다연은 제 칭찬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셰프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포장 디자인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세련되면서도 우리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움을 담아내고 싶어요. 몇 달 뒤 드디어 밀키트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손님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집에서도 레스토랑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했죠. 하루는 다연과 함께 손님 리뷰를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셰프님, 리뷰 보셨어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어떤 분은 이 밀키트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특별한 저녁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뿌듯하네요. 다현 씨, 덕분에 우리 레스토랑이 또 한 걸음 성장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셰프님. 셰프님이 없었다면 저도 제 꿈을 이렇게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모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연의 밀키트 프로젝트는 제 레스토랑의 성공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손님들은 집에서도 레스토랑의 맛을 느끼며 특별한 경험을 나누었고, 덕분에 레스토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다연은 제 레스토랑의 주방 책임자가 되어 팀을 이끄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신입 요리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성장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고 지원했던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저는 무대에 올라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이 10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해준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어두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와 작은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말과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요. 연설이 끝나자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요리를 배우기 위해 설거지를 하던 시절부터 아내와 딸을 잃고 무너졌던 순간들, 그리고 다연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섰던 날들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순간, 다연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셰프님, 오늘 연설 정말 멋졌어요.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을 거예요. 저는 다연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연 씨. 그런데 진짜로 멋진 건 다연 씨 같은 사람이 우리 레스토랑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다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셰프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저도 셰프님처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레스토랑과 함께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요리를 배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사람들의 꿈과 열정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받은 따뜻한 말과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은서야, 이제야 너희가 바랐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내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삶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을 위해 힘껏 살아가겠다고. 레스토랑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따뜻한 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또 다른 이야기와 감동을 만나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